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석 같은 코인을 찾아 떠납니다. 코인 원정대 인사드립니다. 코인 원정대. 이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서 전달해드리는 코인 원정대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네,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에는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는 이슈가 두 가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간의 대선 후보 토론입니다. 이제 TV로 진행이 되죠. 한국 기준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9월 18일 연준의 금리 결정 이전에 발표될 마지막 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 수치입니다.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이제 코인 시장을 이끄는 거시 경제 흐름, 혼자서 알아보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코인 원정대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세 단장을 마친 코인 원정대,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와 각종 정보들로 알아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코인 길잡이 리트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코인 길잡이 리트입니다. 네. 이 변동성이 아무래도 너무 큰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종목이 좀 좋은 종목일까 하는 고민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의 코인 고민을 모두 해결해 드리는 곳, 우리 팀코스의 종이비행기방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팀코스의 종이비행기방에서는 팀코스만의 특별한 지표를 활용해서 진입 전략부터 고급 정보들, 각종 이슈들 전부 짚어주시고 계시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리트 전문가님께서도 우리 팀코스의 종이비행기방 자랑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종이비행기방에서는 일단 매일 오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1일 시황을 남겨드리고 있고요. 1일 시황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시황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방향성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뭐 단기적이든 아니면 장기적이든. 그래서 그 달라지는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간 브리핑 그리고 저희 신호등 지표에 신호가 등장을 하는 것들을 시그널들을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알아보기 힘든 뭐 코인 관련 정보라든가 뉴스 같은 것들을 저희가 바로바로 소식을 접하는 대로 같이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팀 코스의 근본 매매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호등 지표를 들어오셔가지고 문의만 남겨주시면은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고요. 신호등 지표뿐만 아니라 신호등 지표의 사용 방법, 매매 기법들까지 같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무료니까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나도 이제 코인 고민 같이 좀 해결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우리 팀코스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송을 보시면서도 생방송 중에 내 종목 더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생기시면은 언제든지 이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우리 팀코스의 종이비행기방으로 바로 연결이 되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코인에는 과연 보물이 있을지 아니면은 뭐 함정만 숨겨져 있을지 이런 것을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종이비행기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후반부에 이 코인 길잡이 랩터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민도 전부 들어주고 계시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지금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바로 한번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3.76% 상승하고 있습니다. 7,742만 5천 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입니다. 2.64% 상승하고 있습니다. 318만 4천 원의 가격입니다. 리플입니다. 1.67% 상승하고 있습니다. 730원의 가격입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함께 보시죠. 16.24% 강하게 상승해주고 있는 에이프코인 1,167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뒤쫓고 있는 패치 13.51% 상승하고 있습니다. 1,756원의 가격이네요. 밸런서 12.1% 상승해서 2,566원. 위믹스 오랜만에 상승 나왔습니다. 12.04% 상승하고 있습니다. 1,275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팬시 10.07% 상승하고 있네요. 11.59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APNFT 오늘은 강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14.29% 하락하고 있고요. 0.0006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인즈 오브 달라니아 5.69% 하락하고 있습니다. 232원의 가격입니다. 프론티어 2.14% 하락해서 867원, 커브 1.56% 하락하고 있습니다. 378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트론 1.43% 하락하고 있네요. 207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오아시스 7.77% 상승하고 있고요. 펜시 10.07%, 월드코인 3.96% 오랜만에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역시도 7.58% 강하게 상승해주고 있고요. 스택스 7.76%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시장 흐름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시장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비트코인부터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봐야겠죠. 지난주 움직임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또 방금 보셨듯이 거래대금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암시된 변동성은 여전히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중요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주 토론 결과에 따라서 11월 미국 대선의 향방이 좀 결정되기 때문에 암호화폐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이제 TV 토론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시장에서는 각종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친암호화폐 후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분기 말까지 8만 달러 내지는 9만 달러 범위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할 경우에는 비트코인 5만 달러의 이 저점을 깨고 3만 또는 4만 달러대를 다시 시험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좀 지금 어떻게 보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이번 주 이슈는 말했다시피 네. 이번 주 수요일에 진행이 되는 내일이죠. 소비자 네. 물가 지수와 이제 오전 10시에 진행이 되는 TV 토론. 네, TV 토론 이슈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이슈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물론 목요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예정되어 있긴 하지만 수요일에 발표된 쪽으로 단기적인 방향성을 흘러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FOMC 금리 인하 날짜가 머지 않아 또 존재를 하고 있어요. 9월 그렇기 18일이죠. 때문에 네. 그 18일 전까지 방향성은 어느 정도 확립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 그 토론 이슈에서 저희 암호화폐 쪽으로 혹은 크립토 시장 쪽으로 좋은 쪽은 아무래도 네. 해리스 부통령보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게 유리하고요. 그렇죠. 법인세라든가 아니면은 투자 자본 소득세라든가 같은 것들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인하를 하는 쪽이고 네. 해리스 부통령은 인상을 하는 쪽으로 지금 언급을 많이 했었어요. 네.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기조 자산이라고 할까요? 이제 부동산 같은 것들을 제외한 네. 고위직 경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저희는 이제 트럼프 부통령이 당선이 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다 정도만 인지해주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에 그러면은 이슈를 제외하고 혹은 네. 이슈가 등장을 했을 때 어떻게 차트가 움직일지 한번 차트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비트코인 차트부터 풀어주시죠.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 주봉 달러 차트이고요. 달러 차트상 보았을 때 일단 이동평균선의 배열 상태가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동평균선의 배열 상태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순서대로
는 이제 파란색이 21 이동평균선, 주황색이 60, 보라색이 120, 검정색이 240 이동평균선 상태이고요. 네. 이동평균선의 배열 상태를 보게 된다면은 지금 정배열 추세이기 때문에 상방압이 강한 상태이다를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저점을 높여주고 고점을 높여주는 상승 채널의 형태로서 상승 추세가 지속 중인 걸 알 수 있고요. 네. 근데 다만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고점 낮춰주고 저점 낮춰주는 하락 채널의 형태, 상승 추세가 지속 중이지만 하락 채널이 진행되는 이제 단기 조정 형태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단기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상태를 보았을 때 상반기울기에서 하반기울기로 유지가 되고 있는 형태이고요. 여기서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의 저가, 고가 밴드 구간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저가 이동평균선 부근을 이탈하고 저항을 받아준 모습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매수세가 유입되더라도 저가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고가 이동평균선 부근인 이 주봉상 20일 이동평균선 밴드 구간에서의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저번 주상 캔들 패턴은 이제 도지형 캔들 패턴, 십자가형 캔들 패턴으로 등장을 해주면서 네. 나 지금 조금 약간 중립적이야. 라는 이 가능성을 시사를 해주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 캔들 패턴 혹은 다음 주 캔들 패턴이 중요한데 이번 주 캔들 패턴은 일단 양봉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형태이기에 네. 현재 구간에서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 혹은 이제 오. 재차 양봉으로 마감이 돼준다면은 하락보다는 반전형 쪽으로 약간 확률이 높은 캔들 패턴으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반 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고 밴드 네. 구간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하시는 이제 비트코인의 재차 1억을 가느냐 아니면 네. 2억까지 가느냐는 이 2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이 되면서 고가 이동평균선 부근을 돌파를 해주는 것이 조금 급선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큰 추세는 상승이지만 현재 하락 추세가 단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가격이 하방 쪽으로 빠져주게 된다면은 주봉상 60 이동평균선 및 이 강한 꼬리를 동반했던 구간, 네. 이 매물대 구간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49.2K에서 5K 정도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조 지표를 추가해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보고 계신 지표가 이제 트리플 스토캐스틱 지표인데 네.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를 나타내는 보조 지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하고 난 이후에 이 K선, 즉 파란색 선이 기울기가 하반 기울기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장기 K선 같은 경우에는 하반 기울기에서 상반 기울기로 전환이 되려고 해주고 있는 모습이나 이 저점 구간에서 기울기가 네. 상방으로 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신뢰도는 조금 낮은 골든 크로스가 등장을 한다면은 좋겠지만 그 전까지는 신뢰도가 조금 낮은 차트의 모습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일 좋은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62동 평균선 및 전저점 구간인 49.2에서 49.5K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20일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 그리고 상방으로 전환되면서 고가 부분을 돌파하면서 주봉상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해주는 게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낮은 시간봉인 일봉으로 내려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려가서 살펴보게 되기 전에 작도적 관점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도적 관점으로서 보게 된다면은 상승 추세 진행 중이고요. 네. 큰 이 하락 채널의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락 채널을 작도를 해보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작도가 가능하고요. 네, 멀리 봐도 하락 채널이네. 네, 조금 보수적인 하락 채널과 그 다음에 단기적인 또 하락 채널이 진행 중인 형태였는데 네. 어제자 캔들이 이제 매수세가 강하게 뚫어준 유입이 건가요? 주면서 돌파를 해준 모습이에요. 돌파를 해주었지만 제가 이전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다시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이 진행이 되려면은 57.3에서 57.7K 정도 구간에 존재하고 있는 이전 저점 구간,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어제자는 돌파를 실패해준 이후 오늘자 캔들이 재차 매도세가 등장을 해주면서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으로 등장을 해주었으나 재차 지금 매수세가 등장을 해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오늘자 캔들이 이제 57.7K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서 마감이 네. 돼준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반전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을 돌파를 실패를 하고 재차 조정의 형태로 가격이 떨어져 주게 된다면은 네. 일봉상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이렇게 어제자 캔들 패턴의 고점 구간으로 수정을 해가지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57.7K 구간을 상승해주고 돌파를 해주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중기적 혹은 장기적 관점
관점으로서 이쪽 구간은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에 나쁘지 않은 구간이겠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고요. 반대로 가격이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아까 제가 주봉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네. 49.1에서 49.5K 정도 구간의 수평지 매물대 그리고 주봉상 60일 이동평균선의 반등 유무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봉도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네. 이제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의 배열 상태가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추세 전환이 시도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배열 상태를 보시게 된다면은 240 이동평균선을 제외한 20, 60, 120 이동평균선의 상태로 역배열의 형태를 유지해주고 있는 형태이고요. 현재 이동평균선이 응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의 응축이 진행이 되면은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와준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응축 다음에 폭발이요. 네, 맞습니다. 네. 응축 다음에 폭발이 나와주고요. 지금은 역배열로의 추세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방보다는 하방으로 폭발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은 차트의 모습이에요. 네. 다만 이동평균선의 배열 상태를 제외를 하고 보조지표를 켜고 보았을 때 일봉에서의 이 트리플 스토캐스틱을 보게 된다면은 단기, 중기, 골든크로스 이후 K선 상반기 열기를 유지해주고 있고요. 단기와 중기 K선이 상반기 열기를 유지를 한다는 것은 단기적 혹은 중기적으로 상승 쪽으로 가격이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이고 어제자 캔들까지 매수세가 유입이 된 형태예요. 근데 네. 다만 이 역배열에 가까운 형태이기 때문에 장기 K선의 기울기의 상태가 중요하고요. 네. 장기 K선의 기울기 상태는 저점 구간에서 상방으로 전환되려고 해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골든크로스가 성공적으로 나와주게 된다면은 적어도 이제 240 이동평균선, 60 이동평균선에 존재하고 있는 60.7K에서 61K 구간까지는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폭발 가능성을 알고 있으니까 폭발의 방향성을 예측을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240 이동평균선 부근을 도달을 해주고 돌파 이후 상방으로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네. 지금 하반기 열기를 유지하고 있는 2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재차 전환이 될 것이에요. 그럼 그 구간에서 그 위쪽 저항선 구간인 이 보라색 선인 120 이동평균선까지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상방 쪽으로 폭발 가능성이 높은 형태일 것이고요. 네. 아마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단기와 중기 K선은 이제 과매도 구간, 고점 구간에서 이제 페일러 현상이 나와주고 있을 것이고요. 장기 K선 같은 경우에는 골든크로스 이후 상반기 열기를 유지해주고 있을 것이에요. 제가 아까 작도적 관점에서는 이제 저항 매물대 구간이었던 57.7K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1차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동평균선을 같이 깨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 매수를 하기에는 일봉상 20 이동평균선 밴드 구간에서 정을 받아주는 형태이니까 이쪽 구간에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폭발이 나와줄 것을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저항 구간인 120 이동평균선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 구간에서 진입을 해도 늦지 않겠다라고 정리 가능하겠고요. 네. 역으로 하방으로 빠지게 되려고 한다면은 지금 보수적으로 추세선을 하나 작도를 해보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선을 또 작도가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그거 보게 된다면은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이런 식의 삼각수렴 패턴으로 가격이 응축 중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또 파악을 해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럼 가격이 하방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 수렴의 하단부 구간이 가격대로 따지면은 53.6K 정도 구간인데 이쪽 구간 이탈과 더불어서 52.5K 수평 지지 매물대 구간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하방 쪽으로 폭발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제 오늘자로 상승 반전 캔들이 나올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또 응축 후에 이 폭발하는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우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클 장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단기 시간봉으로 접근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비트코인 좀 더 짧은 시간봉으로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짧은 시간봉으로 보려면은 낮은 시간봉인 1시간봉으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도적 관점은 일본 관점과 동일하긴 해요. 단기적으로 진행이 되었었던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준 형태이고요.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줄 때에는 첫 번째로 거래량 혹은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네. 트랩 부분을 어느 정도 걸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다음에 이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을 돌파하기 전에 이렇게 단기적인 형태로 상승 채널이 진행 중인 형태였고요. 네. 이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준 모습이기 때문에 전제 구간에서 만약에 매수 관점 포지션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 상승 채널 상단부 구간을 이탈을 할 때 그때 이제 포지션 정리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또 쌍봉 형태로 가격이 하락 반전 가능성이 또 등장을 해준 형태예요. 이렇게 쌍봉 그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쌍봉의 형태 같은 경우 혹은 쌍바닥의 형태 같은 경우 이 넥라인 구간, 저항 구간 혹은 지지 구간을 돌파, 이탈하기 전까지는 아 상승 하락 반전 가능성만 시사해주는 형태구나라고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이 쌍봉이 그럼 넥라인 구간은 어디냐? 저점 매물대 구간으로 따져봤을 때는 56.4K 구간이고요. 56.4K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상승 채널의 하단부 혹은 이전 수평 지지선 구간이었던 55.6K 부분까지는 가격이 단기적으로 빠져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쌍봉 패턴 이후 56.5K 구간 수평 지지 매물대를 이탈을 해주는지 유무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매수 관점이시라면은 아까 제가 일봉에서 설명드렸었던 57.3에서 57.7K 구간에 존재하고 있는 이 수평 저항 매물대 구간,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지 혹은 상승 채널 상단부 구간 혹은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 아니면 55.6K 구간 수평지지선 매물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평균선 끼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역배열에서 반대로 정배열로 추세 전환이 진행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24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긴 시간 하방 기울기를 유지를 하다가 상방 기울기로 전환이 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랜빌 매수 1법칙이라는 그랜빌 라고 하시는 분이 만든 법칙이 4가지가 있는데 매수 4법칙, 매도 4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총 그랜빌 8법칙이라고 불리는데 지금은 매수 1법칙 구간으로 의심을 해볼 만한 구간이에요. 그래가지고 24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지금은 점차 상방 기울기로 전환이 되고 있는 형태죠. 상방 기울기로 전환이 되면서 혹은 평행하게 바뀌어주면서 가격이 터치를 해주고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그때는 강력한 매수 신호로서 작용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이 점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울기가 상방으로 돌기 전에 가격이 올라간다 혹은 떨어진다라는 과정을 해보게 된다면은 62동평균선 부근에 이제 구름대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가격이 추가적으로 옆으로 횡보 혹은 하락방 쪽으로 조정의 형태로 하락방이요. 하방 쪽으로 가격이 조정이 진행이 되는 형태가 나와줄 텐데 그렇기 때문에는 62동평균선 및 구름대에서의 반등 유무를 체크를 해보시고 이쪽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그쪽 구간에서도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조지표까지 살펴보게 된다면은 한시간봉 같은 경우 보조지표가 지금 고점 부근에서 가격이 하방 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 하락 시그널 형태에 가까운 모습이에요. 다만 이제 1시간봉의 상위 시간봉인 4시간봉이나 아니면 더 상위 시간봉인 12시간봉 혹은 일봉까지 넘어가 보게 된다면은 근데 지금 저점 구간에서 골든크로스 나와주면서 가격이 올라갈 거야 하고 있는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1시간봉에서의 보조지표 시그널은 약간 신뢰도가 낮은 상태이다. 하락 쪽으로는 라는 점 인지해서 넘어가 주시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 구간이나 저항 구간에서의 뭐 반등 유무, 저항 유무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매도 관점 혹은 매수 관점을 진입하실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비트코인 좀 더 짧은 시간봉으로도 전략 잡아주셨는데요. 이제 우리 시장이 너무나도 변동성이 크고 또 거래 대금도 아까 보셨다시피 갑자기 많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트코인들 이제 불장이 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은 우리가 알트코인 역시도 알 수가 있잖아요. 전문가님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현재 어떻게 좀 보이시는지 비트코인의 장악력까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도미넌스를 이제 제가 준비해온 자료화면 보시면서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암호화폐 시장 중에서 비트코인이 이제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도미넌스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몇몇 퍼센트라고 나와 있어요. 그 퍼센트가 이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4시간봉의 차트를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4시간봉의 차트만 보게 된다면은 이 도미넌스 가격이고요. 아래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인데 전부 다 이제 전반적으로 상승으로 가격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럼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왼쪽 표로 넘어가서 보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 도미넌스 상승, 그러면 알트코인의 가격은 소폭적으로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 전반적으로 알트코인의 차트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대부분 비트코인이 하락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알트코인의 대부분 일반적으로 가격이 하방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근데 다만 추세가 좋은 몇몇 코인들이 있어요. 오늘 제 발굴 종목 중 하나이기도 한데 네.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가 가격이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추세가 좋은 코인들 혹은 이제 몇몇 반전 신호가 등장을 해주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방 쪽으로 가격이 소폭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자세한 거는 이제 도미넌스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넘어가 살펴보시게 된다면은 도미넌스 4시간 봉 차트인데 주봉 차트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비트코인은 가격은 잠시 끄도록 하고요. 네, 도미넌스. 근데 지금 이렇게 살펴보시게 된다면은 주봉상 제가 예전 상황에서부터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구간들이 있어요. 네. 주봉상 이렇게 상승 세기형 패턴이 진행 중인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고점 저항 매물대 구간인 57.7%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방 쪽으로 이탈을 해주게 되는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도미넌스의 가격이 하방 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도미넌스의 가격이 하방 쪽으로 빠지게 된다면은 일반적으로 알트코인 장에는 이제 불장이 올라오기 때문에 불장이 나타나주기 때문에 물려 계신 분들라면은 도미넌스의 이 상승 세기형 패턴을 하방 쪽으로 이탈해 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작도 관점으로 넘어가서 보게 된다면은 일봉으로 다시 내려와 살펴보도록 할게요. 57.7% 구간 저항 받아주면서 일봉 관점에서는 또 단기적인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하고 있는 형태예요. 네. 57.7%에서 이제 56.6% 가격으로 가격이 응축하고 있는 형태인데 상승 세기형 구간을 이탈해주게 되려면은 적어도 좀 더 빨리 이 박스 하단부 구간을 이탈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네. 이탈함과 동시에 쐐기 하단부 이탈 그리고 상승 추세선까지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퍼센트 비율로 따져본다면은 55.9%에서 56% 구간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56%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알트코인에 조금 좋은 소식이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가능하겠고요. 반대로 57.7% 구간을 이 박스권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네. 일본 구간에서 이동평균선의 배열 상태를 보게 된다면은 현재 정배열로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형태예요. 그다음에 2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 기울기가 아닌 평행 기울기이고요. 이 평행 기울기인 22동평균선의 기울기가 박스권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상방 기울기로 전환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재차 폭발이 나와줄 수도 있겠고 재차 선방적으로 폭발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알트코인 같은 경우 저점을 갱신하는 형태의 알트코인들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57.7% 구간을 재차 상방으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들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희 바로 다음으로 준비된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이제 함께 전반적인 시장의 상황과 흐름 이렇게 봤는데요. 바로 준비된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코인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날아오를 수 있을지 보석 같은 코인을 찾아서 떠나는 탐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번 바로 살펴보러 가시죠. 네,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 리플, 솔라나, 에이브, 오아시스, 토카막, 네트워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종목은 리플 되겠습니다. 리플 가격부터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네, 리플 1.67%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730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XRP 토큰 잔고가 7개월 중에 이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XRP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거래소의 잔고는요, 해당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서 매도 압력 감소를 좀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실상 간주가 되고는 합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대개 암호화폐 자산을 장기 보관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때 거래소에서 토큰을 인출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매도가 가능한 암호화폐 수량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이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겠는데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리플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리플 같은 코인 같은 경우에는 함정이 가득할지 아니면 보물이 가득할지 차트로 넘어가서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 주봉상으로 먼저 살펴볼게요. 주봉상으로 살펴본다면은 삼각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하단부 이탈 혹은 상단부 돌파 쪽으로 방향성이 크게 나와준다면은 돌파준 이탈이든 한쪽으로 폭발이 강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일봉으로 내려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 단기적인 상승 추세 그리고 더 단기적인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최근에 이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와 주었었지만 상승을 네. 하단부 부근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았었고요. 상승을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하더라도 이 저점 구간에 형성되어 있는 매물대 7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혹은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제가 이전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상승을 하단부 구간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고 가격이 방어해준 모습이고요. 어제자 캔들 패턴은 이제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으로서 마감이 돼준 형태이기 때문에 네.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저점 구간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이제 690원 정도 구간인데 690원 구간에다가 손절 로스를 짧게 설정을 하시고 진입을 고려해볼 만한 코인이다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현재 구간에서 가격이 지속이 될 시, 매수세가 네. 지속이 될 시, 혹은 재차 가격이 떨어질 시라고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상승 시나리오대로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 가격대로 따지면은 760원 정도 구간에서 수평 정선이 존재하고 있는 778원 정도 구간까지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고요. 778원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지 상승 추세 중 하락 채널을 돌파한다는 것은 추가적인 매수세를 의미를 해주는 것이고요. 네. 그럼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 혹은 780원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돌파 시점 구간 혹은 리셋스 진입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입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하방 쪽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현재 700원 구간에서 아까 살펴봤던 꼬리 기준으로 690원 정도 구간이 수평 지지 매물대 구간인데 현재 구간 터치 이후 반등 시에는 이렇게 식으로 쌍바닥 형태로 가격이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를 해요. 네. 그럼 쌍바닥 진행 이후 쌍바닥 넥라인 구간 뭐 이런 구간에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될 시 마찬가지로 신규 매수 진입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리플의 이동평균선 배열 상태도 응축으로 가격이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예요. 이 평선이 응축이 진행이 된다면은 추후 폭발이 나와준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고요. 현재는 24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 기울기 그리고 역배열 쪽으로 가까운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반등 즉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면은 120 이동평균선, 20 이동평균선, 240 이동평균선, 60 이동평균선 모든 이동평균선 등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고요.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240 이동평균선 및 60 이동평균선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해 주어야지 상승으로의 폭발 가능성 혹은 상승 추세 지속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 저항 구간까지 그리고 작도적 관점에서의 하락 채널 상단부 저항 구간까지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보조지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비트코인의 보조지표랑 조금 비슷한 모습의 형태예요. 단기, 중기 K선 가격 상방으로 진행 중이고요. 장기 K선 같은 경우가 이제 과매도 구간에서 지금 상방 교육이 전환되고 골든 크로스 직전 형태인데 골든 크로스가 나와준다고 할 지연정 현재 역별 구간에 가까운 배열 상태이고요. 네. 저항 구간의 이격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제일 가까운 저항 구간인 선행스팬 투선과 120 이동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구간 가격대로 따지면은 740원에서 745원 구간까지도 저항을 받아줄 형태의 가능성이 높고요. 네. 2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도 하방 기울기로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내려주고 있고 20저가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더 가까운 형태에 위치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120 이동평균선 그리고 아마 내일자 캔들이 갱신이 되면은 20저가 이동평균선 부분이 120 이동평균선 구간까지 내려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현재 구간에서 가격대가 멀지 않은 곳에 가까운 저항권이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현재 구간에서 작도적 관점에서 지금 상승 반전적 패턴 등장했고 하단부에서 지지받고 있으니까 매수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관망을 하신 이후에 하방 쪽으로 이탈을 할지 아니면은 상방 쪽으로 돌파를 해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릴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우리 한국인들의 애정이 담긴 리플 좀 풀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 바로 솔라나 되겠습니다. 솔라나 현재 가격부터 보고 갈게요. 네, 솔라나 5.25% 상승해 주는 모습입니다. 182,300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이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애널리스트 있죠. 알리 마르티네즈가 이 솔라나 가격 100달러 아래로 하락할 수 있다라고 강하게 경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등의 희망은 여전히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솔라나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모습 그려나갈 수 있을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 솔라나 코인도 이제 함정이 있을지 아니면 보물이 있을지 한번 차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거 솔라나 일봉 원화 차트이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수렴 이탈 및 장기 수렴이었던 이쪽 구간, 수렴의 하단부 구간이었던 19만 4천 원 정도 구간을 이탈하고 급락이 나와준 형태이고요. 급락이 나와주었으나 지금 외바닥을 다져주면서 V자 네. 패턴이 나와줄 가능성을 약간 시사해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다만 근데 현재 구간에서 단기 고점 매물대가 형성이 되었어요. 가격대로 따지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쪽 꼬리 기준으로 네. 18만 3,500원에서부터 18만 6,500원 정도 부분까지 단기적으로 고점 매물대 구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구간을 돌파를 실패를 하고 저항을 받아주게 된다면은 방금 살펴봤었던 리플 코인처럼 이렇게 쌍바닥으로 형태로 가격이 진행되는 것을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저항을 받고 저점 구간 매물대를 지켜주지 않는다면은 현재 구간 매물대 구간이 조금 역사적으로 중요한 매물대 구간이에요. 네.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이제 23년 12월부터 진행이 되었었던 수평 지지선이 작용이 되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네. 이쪽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애널리스트 분께서 말씀하셨던 100달러가 아니라 100달러 밑으로 한 70달러, 60달러까지도 가격이 하락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솔라나 코인을 이제 구매하고 계시는 분들 혹은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16만 1,000원의 구간에 존재하고 있는 이 수평지지선 이탈 유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은 네. 이 수렴 하단부 리테스트 구간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19만 6,500원 구간 혹은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인 20만 원 구간에서의 저항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방으로 추세가 진행이 되려면은 네. 적어도 수렴 하단부 구간을 재차 진입 혹은 이 하락 추세선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돼요. 거기 전까지는 작도적 관점으로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보기에는 이 수평지지 매물대 구간에서의 반등만 체크를 하시고 진입을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은 외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조금 낮다. 차라리 네. 진입을 하려면은 쌍바닥 형태 구간을 기다린 이후에 진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동평균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솔라나 차트 같은 경우에도 현재 역배열로 추세가 진행되려고 하고 있는 형태예요. 네. 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역배열로 추세 전환이 완료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240 이동평균선이 존재를 하고 있는 20만 4천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준다면은 재차 상방으로의 추세 전환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지금은 20 저가 이동평균선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시는 것은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보조지표 살펴보게 된다면은 단기, 네. 중기 K선 상반기 일기로 단기적인 상승 시그널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장기 K선 같은 경우에도 과매도 구간에서 골든크로스가 등장을 해주려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골든크로스가 마무리된다면은 240 이동평균선에 존재하고 있는 20만 5천 원 정도 구간까지는 가격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으나 20만 5천 원 구간이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과 맞닿아 있는 구간이에요. 네. 그래서 20만 5천 원 구간, 즉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하지 못해준다면은 현재 구간에서 횡보 로 가격이 진행이 되고 이 오른쪽에 지금 음운 구름대가 두껍게 형성이 되고 있는 형태인데 이 음운 구간에서 이런 식의 형태로 정을 받아주고 저점을 갱신하는 시나리오도 있으니까 이 점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위험하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기다리고 있는 종목은 오아시스 되겠습니다. 오아시스 현재 가격부터 보고 갈게요. 네, 오아시스 5.64% 상승하고 있습니다. 59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끌어줬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락장인데도 어떻게 상승을 했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자로 좋은 뉴스 나와줬습니다. 이 SK 플래닛이 지갑에 일본의 블록체인인 오아시스 메인넷을 쓴다라는 소식입니다. 전략적인 협업부터 시작해서요, 이 콘텐츠 IP 제공까지 MOU를 체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사가 가진 기술력이나 인프라를 바탕으로 생태
세계를 확장시키기에 너무나도 좋은 이슈고요. 공동 마케팅 등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시키기에는 굉장히 좋은 이슈죠.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오아시스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이미 상승세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추격 매수를 들어가도 되는 시점일까요?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격 매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네. 기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추격 매수란 게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와준 코인들을 네. 이제 매수를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추천드리진 않으나 네. 그리고 추천드리지 않는 경우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살펴볼 수가 있는 게 이제 펌핑감이 기존에 많았던 코인이라든가 아니면은 펌핑이 나와주고 매물대 구간을 터치해주고 저항받는 경우에는 아 이건 진짜 굉장히 위험한 코인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일단 오아시스 코인 한번 차트적으로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은 하락 채널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이고요.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형태예요. 작도적 관점으로만 따져보게 된다면은 현재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을 돌파해주기 전까지는 네. 혹은 이전 저점 고점, 꼬리를 달고 내려왔었던 72.4원 구간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72.4원 구간을 제외하고 현재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와주게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렇게 삼각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이런 식의 형태로 삼각수렴 패턴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수렴의 하단부 구간 혹은 이제 52.8원에 존재하고 있는 이 단기 저점 수평 지지선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 단기적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겠으나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72.4원 정도 구간을 돌파를 하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유리할 수 있는 차트의 형태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오아시스 코인 같은 경우 현재 구간에서 이전 차트에서 쌍바닥의 형태를 그리면서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의 하반기 일기를 어느 정도 해소를 해준 상태였고요. 고가 부근 그리고 60 이동평균선 구간도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준 형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반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형태이긴 해요. 근데 다만 이전 구간에서 상승이 나와주었었고 지금은 현재 저항 구간인 작도적 관점에서의 하락 채널 상단부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적 관점에서 120 이동평균선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진입은 지양하시는 게 맞겠고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인 72.4원 구간 돌파 혹은 상승 채널의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줄 때 그때 구간에서 매수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겠다. 반대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 부분에서는 아까 작도적 관점에서는 52.8원 구간을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52.8원 구간을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이제 상반기 일기로 전환이 되고 있는 60 이동평균선 구간이고요. 아마 캔들이 갱신이 돼준다면은 저가 이동평균선 구간이 60 이동평균선 구간까지 올라와 줄 것 같은데 네. 그럼 이쪽 지지 구간에서 60 이동평균선 구간에서 재차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쪽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를 120 이동평균선 구간 혹은 수렴 상단부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시고 진입은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은 토카막 네트워크, 일단 일명 톤코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텔레그램 창업자인 파벨 두로프 CEO 체포 소식으로 톤코인은 가격이 3주 동안 무려 30% 이상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4.45달러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두로프가 이 돈으로 가석방이 되고 또 텔레그램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막 수정하면서 투자자들의 투심이 다시금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이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반등하고 다시 하락세를 보일지가 궁금한데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이 토카막 네트워크, 톤코인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톤코인도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톤코인 같은 경우에는 신저점 구간 갱신을 해주고 반등이 나와주었었던 형태의 코인인데요. 지금은 이제 그 대표 님 관련 네. 이제 악재가 파벨 터지면서 드로프. 이 하락채널 상단 부근에서 저항 받아주고 악재가 터지면서 가격이 급락이 나와주었었고 네. 다행히도 신저점을 갱신을 해주진 않은 형태예요. 신저점보다 조금 높은 구간에 단기 저점 매물대 형성을 해주고 반등이 나와준 형태이기 때문에 네. 단기 반전 가능성을 시사해주는 형태이기도 하고요. 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런 식의 쌍바닥 패턴이 등장을 해주고 있는 형태여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존재를 하겠구나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만 추세는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있는 형태이고요. 하락 추세선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해 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하락 추세선 상단부 구간 돌파 그리고 더불어서 이전 고점, 전 고점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1,600원 구간의 고점 매물대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락 추세선 돌파 그리고 1,600원 구간을 돌파해 주어야지 재차 혹은 이제 상승 추세로의 시작점을 노려볼 수 있겠구나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네. 현재 저점 구간에서 가격이 빠져주게 된다면은 최저점 구간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이제 1,150원 정도 구간 가격대예요. 1,150원 구간대까지 가격이 하락이 나와줄 수 있겠고요. 1,150원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신저점 즉 최저점 갱신이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구간까지 떨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물려 있으신 분들께서는 1,150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손절을 고려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 수가 있겠고요. 톤코인 같은 경우 이동평균선 기울기 살펴보게 된다면은 완전한 역별 상태 이고 2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 기울기 유지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 반전 가능성이 강한 형태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일본 관점에서 작도적 관점에서 쌍바닥 형태가 등장을 해주었기 때문에 2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 기울기 전환 그리고 60 이동평균선 구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하락 추세선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1,600원 수평 저항선 구간 혹은 이동평균선 관점에서는 60 이동평균선인 1,500원 구간을 돌파해주기 전까지는 상승 추세로의 완전한 전환은 어려울 수 있겠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최근에 이슈가 많았었던 톤코인까지 깔끔히 정리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어떤 종목이 과연 올라갈까 하는 생각들 너무 많이들 하실 텐데요. 우리 리트 전문가님께서 차트들을 쭉 보시다가 가장 올라갈 수 있을 종목을 하나 골라 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함께 살펴보러 바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에이브 코인이네요. 에이브 코인 현재 가격부터 보러 가겠습니다. 네, 에이브 코인 2.67%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18만 8,200원의 가격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에이브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계속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오셨던 코인으로 기억이 납니다. 에이브는 사용자들이 만든 이 디지털 자산들에 대해서 예금 그리고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디파이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유동성 대출이나요, 좀 더 안정적인 자본 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코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에이브 코인 가지고 오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물이 존재하는 쪽으로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길잡이의 역할로서 에이브 코인의 추세는 현재 상당히 좋은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어요. 큰 추세, 상승 추세 유지해주고 있는 형태이고요. 단기적으로도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에이브 코인이 이제 다른 차트를 가지고 있는 다른 코인들보다 훨씬 더 좋은 차트를 유지해주고 있는 형태이고요. 네. 이전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상승 채널 하단부 혹은 15만 9,500원 선에 존재하고 있는 수평지선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될 시 이쪽 구간에서 1차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아마 진입을 하셨던 분들은 이제 홀딩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익 실현을 나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진입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고점 구간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19만 8,700원 구간까지 1차 목표가를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쪽 구간, 단기적인 박스권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는 코인이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홀딩 관점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19만 8,700원 구간 돌파해주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까지도 2차 목표가를 가지고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 끼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에이브코인 같은 경우 혼조세를 거치다가 상승 폭발이 나와주고 있는 형태이고요. 정별로의 추세 전환이 지금 거의 완료된 모습이에요. 2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도 지금은 약간 하방 기울기로 전환된 모습이지만 상방 기울기를 유지해 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고, 20고가 이동평균선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겠고요. 유일하게 하방 시나리오 관점으로서 설명을 드려보게 된다면은 일본 관점에서 쌍봉 패턴 등장을 해주고 넥라인 구간인 16만원 구간을 이탈하는 선인데, 16만원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박스 하단부 구간 이탈과 더불어 하락 반전 패턴인 쌍봉의 넥라인 구간을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16만원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단기 조정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 형태이다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정신없이 탐험을 하다 보니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우리 코인 원정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역시도 세밀하게 전략 세워주신 리트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내일 오후 7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우리 원정대장님, 리트 전문가님 인사 준비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코인 원정대.